지난달 말에 그 대중국 관세 관련해가지고 1,100건 정도의 의견이 제출됐답니다. 이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 그 대중 관세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발표 후에 2주 내에 발효가 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중국산 그 CATL 배터리도 공공기관에 쓰지 못하도록 지금 막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반사익 좀 될까요? 당연히 이익이 되죠. 배터리 3사가 지금 보면은 캐중 구간이라 하지만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객사와도 협력을 많이 하고 공정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투세 이슈만 막아도 시장 급반등할 수 있거든요. 레버리 투자를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전기차 관세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딜레이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사실 관세 인상에 대한 유예를 하고 있는지, 그 딜레이 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달에 발표를 한 거고요. 네. 그 중국의 그 관세 인상과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제 대응하고는 차원에서 이게 전기차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18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2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만큼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금액은 약간 상징적인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1일 날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8월 30일까지 연기가 된 거고요. 이게 다시 아마 이제 그 미국 그 무역대표부에서 최종안을 이제 한 발표를 조만간 할 건데, 이게 지난달 말에 그 대중국 관세 관련해가지고 한 1,100건 정도의 의견이 제출됐답니다. 이거 다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이번 달 안에 나올 거고, 그 이번 달 안에 그 대중관세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발표 후에 2주 내에 발효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관세 인상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을 듣겠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최대한 좀 낮게 하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수렴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요. 그거 최종 검토하는 게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현재 25%에서 100%,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같은 경우는 7.5에서 25% 등으로 이제 인상이 좀 될 거고요. 미국 내에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중국 배터리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고, 지금 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중국산 그 CATL 배터리도 공공기관에 쓰지 못하도록 지금 막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반사익 좀 될까요? 당연히 이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ESS 시장은 우리 업체들한테 26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점이 26년부터예요. 그 동안에 이제 거의 그 90% 이상이 중국산 그 ESS 배터리가 그 미국 시장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우리가 그 ESS 시장에서 군림했던 그런 연금을 되찾을 시간이 26년부터다. 26년부터. 네, 26년부터니까 그러면 25년부터 전기차 쪽에서의 성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26년대는 전기차랑 ESS가 같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들은 고일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이제 완전 봉쇄를 지금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런 관세 조치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그게 반영되면서 나중에는 그 서서히 일어나면서 나중에 크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지금 EU 관세 어떻게든 낮추고 협상하려고 원간힘을 쓰는 거고, 지금의 그 관세율로는 BYD도 마진이 안 남아요. 자기네들 마진과 이제 그 딜러들한테 주는 마진까지 합치게 되면은 안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중국에서도 막으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글로벌 노차이나 존이 형성됐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사실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혜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K배터리가 북미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그 독과점지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대선 판도 때문에 또 변하는 거 아닐까 이거? 그 변하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거겠죠. 투자자들의 심리인 거.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전기차 의무화라는 제도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뭐 면비 규제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조금도 중요하지만은 그 IRA법이 어차피 초당파적으로 제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상하원이 모두 다 장악을 해도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으면은 지금 쉽지 않고요. 지금 공화당 의원이 대부분 70% 이상이 다 혜택을 보는 지역에 IRA법의 수혜를 보기 때문에 폐지 자체는 그냥
불가능하고 그냥 그렇죠. 누가 되든 레토릭이야, 간에 레토릭. 그렇다. 레토릭일 뿐이고 그리고 법안이라는 게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수정 법안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법안이라는 게 한 번 통과되면 폐지가 어려워요. 아무리 악법이라도 한 번 통과되는 이상 폐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하이브리드 제가 주로에는 하이브리드는 앞으로 어떤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건 한 2년 남았다고 봐요. 최대 길어봤자. 생명이 2년. 예, 아니 끝난다기보다도 뭐 가치는 가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판매가 급증하고 이런 전성기는 전성기가. 저는 올해에서 내년 정도가 전성기지 않나 싶고요. 볼보가 이제 그 뭐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뭐 계획 폐기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차랑 플러그의 하이브리드 비중을 90에서 100%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90% 잡으면 100%에서 90% 줄인 거라. 그리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10%까지 허용하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그게 하이브리드 집중한 건가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전동화로 100% 가는 부분들이 좀 더딜 것 같으니까 중간에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간 단계에 자꾸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도 좀 넣고 플러그인 쪽보다도 하이브리드 EREV 쪽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충전 거리가 400km 이상 넘어가는 경우 장거리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EREV가 인기가 많아요, 중국이. 그럼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실망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뭐 캐짐이다 뭐다 해갖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버티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것도 매수하시는 좋은데 다만 이제 9월 달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8월 초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일어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일정들이 아까도 보니까 그런 그 매크로 일정들이 잔뜩 남아서 추석 연휴 전까지 뭔가 시장이 막 크게 반등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2차 전지에서도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향배, 방향성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멘텀이 과연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워낙 좋아하는 주가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게요. 그 발이 달려가지고 돈이 그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에는 돈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어디다 돈이 되는지 누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 곳에는 기가 막히게 투자를 안 하고 발 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배터리 3사가 지금 보면은 캐중 구간이라 하지만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사와도 협력을 많이 하고 공정도 엄청나게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북미 전기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을 좀 보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배터리 시장만도 25조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3사가 지금 그 북미나 유럽에 지금 짓고 있는 628기가 북미가 그리고 그 유럽이 한 305기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보수적으로 봐도 북미 쪽에서의 배터리 3사가 최소한 58%로 보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은 대략 70% 정도 나오는데 보수적인 자료를 봐도 한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IRA법에서도 AMPC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생산한 만큼의 세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인데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부품 쪽에서도 다 이제 보조금을 좀 받는 상황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1kW시당 셀은 $35, 모듈은 $45 세공제 받거든요. 아까 그거 계산해 보면은 금액이 전체 금액이 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그 AMPC 쉐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확인해 봤었는데 LG 엔솔 기준으로 보면은 샤워해줘야 될 수도 있는 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데가 있답니다. 업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테슬라한테 그 AMPC 쉐어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공장은 작은 테슬라가 대줬어요. 그 공장 자체가. 사실상 테슬라의 배터리 OEM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좀 영향이 큰 뭐 GM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부 쉐어가 필요할 것 같고 뭐 지분율만큼은 적어도 그럴 것 같고 안 해줘도 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GM이랑 같이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짓는데 27년까지 양산 목표로 해서 $35억 투자해가지고 27기가와트씩 짓는데
이게 추가로 더 증설할 수 36기가와트시까지 증설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 NCA 기반에서 이제 그 하이니켈 그 각형 배터리 생산이 들어가는데 요거 NCA면 이거 대부분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뭐 EM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모스코 퓨처 일부 것 같은데 대부분 에코프로 BM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삼성 SDI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미 쪽에서의 그 점유율 확대가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기 때문에 삼성 SDI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이게 사실은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되면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만은 수주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다 공장 짓는다는 얘기는 GM한테 수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반도체 빠지면 2차전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면 2차전인지 떼어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두 개 같이 빠지고 막 할 때는 거의 금투세 이슈예요. 그게 장중에 그 아니면은 다 같이 전체적으로 바이오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고 다 전체적으로 빠질 때는 대부분 NK 트레이딩 청산 이슈가 불거질 때 얘네 강세가 방중에 막 나오면은 그냥 밀립니다. 그냥. 그럼 9월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게 9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만만치 않은 거라서 일단 버티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금투세 이슈만 막아도 시장 급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 이슈만 잠재워도 네, 굉장히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당히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 이슈는 지금 시장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행됐을 때 한 번 더 세게 반등을 하겠죠. 그게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했을 때는 반대 매매 터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 번 더 빠지게 더 크래시가 날고 그러면서 그런 물량이 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익을 보든 뭐 상호펀드 들어가는 쪽에서는 바닥에서 사가지고 상승 가겠죠. 개미 투자자를 또 그렇죠. 바닥에 다 털리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강세장 가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9월달은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버티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신규로 그 레버리지 쓰시는 거는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때는 레버리지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반등 이후에는 다른 방송에서도 지금 레버리지 줄여야 된다 말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좀 현금 좀 아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좀 관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뭐 종목을 버린다기보다 지금 좀 인고의 시간. 네,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의 그러니까 좀 힘든 인내가 될 것 같아요. 9월달은 굉장히 좀 만만치 않게 좀 힘든 장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돼갖고 오늘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관망.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좋은데 네.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 이 9월 특히 9월달 장이 너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좀 힘겨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지금 지금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해서 이제 그쪽도 이제 앞으로 늘릴 거고 그리고 SK온이 현대차그룹이랑 이제 조자주에 공장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그 합작 공장을 짓게 돼서 그 SK온이 대략 그 현대차 포함해가지고 한 4개 공장 정도 앞으로 더 지을 거고요. 그리고 다 지을 거고 LG에너솔루션은 제일 많긴 하는데 일단은 그 현대차 쪽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차들 잘 팔리면 SK온 쪽도 그동안 포드 쪽에 부진하는 것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SK온 밸류체인도 이제 현대차 팔린 거에 따라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 및 2차 전지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